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1년 6월 21일의 방송이고요.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자, IT 이슈 위클리는 커버 스토리와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버 스토리부터 만나보시죠. 자, 네이버를 제친 카카오, 그 비결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자, 시총 3위 굳힌 카카오, 네이버와 격차 3.5조로 벌려 우상향 언제까지 이코노미스트의 기사가 있었고요. 자, 겁나게 오른다. 국민주 등극, 카카오 더 오를까? 매일경제의 기사 등등 많은 기사들이 야, 진짜 더 오르겠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초점을 두고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자, 카카오는 지난 18일 코스피에서 전일 대비 4.73% 급등한 15만 5천 원의 장을 마치면서 최고가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자, 이에 따라 카카오의 시가총액 68조 8천억 원은 네이버의 시가총액 65조 3,700억 원보다 약 3.5조, 3조 5천억 원가량 더 높은 그런 수준이 됐고요. 시총 기준으로 코스피에서 3위 자리를 굳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 2014년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가 합병할 당시에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네이버의 3분의 1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해 보면 뭐 다들 굉장히 놀랄 만한 그런 일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 상당한 어떤 성장세를 보였다. 왜냐하면 네이버가 또 그 사이에 성장을 안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카카오가 앞섰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뭔가 역사적인 일이고 떠들썩할 만한 그런 일인 거는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카카오의 주가 왜 이렇게 갑자기 고공행진을 하는 걸까요? 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액면 분할의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액분의 효과가 있죠. 확실히. 그리고 또 자회사들의 연이은 IPO 청신호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회장의 지분, 그죠? 지분을 카카오가 인수하겠다라고 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순항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쳐져서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4월 단행했던 일단 액면 분할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5대 1로 분할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500원짜리 주식을 100원 단위로 이제 쪼갠 거죠.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시장에서 예측하는 건 연말까지 소액주주가 2배 가까이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가 2018년에 똑같이 5대1로 분할한 이후에 소액주주가 약 1.7배 정도 증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불장인 경우에, 그죠? 다들 뜨겁게 주식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경우에는 네이버가 보였던 1.7배보다도 아마도 더 많은 숫자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소액주주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건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IPO 소식입니다. IPO 소식은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아주 좋은 호재죠. 뭐 이만한 게 없죠. 자회사의 IPO 소식은. 자, 그런데 지난 17일 카카오뱅크가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잠시 17일에 네이버에 역전당했던 카카오가 다시 시총 3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자회사의 어떤 IPO 소식이라는 게 아주 직접적으로 주가를 부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카카오뱅크는 MAU가 1,300만 명, 그리고 연간 순이익이 1,100억 원에 달하는 뭐 그야말로 뭐 IPO 대어죠. 뭐 이렇게 아주 튼실하고 아주 그냥 실한 그런 대어가 없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런 대어를 카카오가 쥐고 있다 보니 이런 자회사가 IPO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카카오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는 아주 한껏 오를만 합니다. 뭐 인정이죠. 정말 인정. 자, 카카오뱅크 외에도요, 카카오페이, 카카오 모빌리티, 그리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까지도 연달아 IPO를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훈풍이 돼서 결국은 이제 카카오라는 배를 아주 빠르게 앞으로 그냥 쭉 나가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관련해서 심지어는 지난 10일에 카카오페이가 디지털 손해보험업 진출을 위한 예비 허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아주 좋은 호재가 됐겠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카카오뱅크라고 하는 것을 통한 뱅킹, 은행업과 카카오페이를 통한 뭐 결제 및 보험 이런 것들까지 다 합쳐지면 결국은 카카오가 사실상 금융지주에 가까운 그런 체계를 정립할 수 있겠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일종의 뭐 실제로 지금 카카오가 벤치마크하고 있는 모델들이 뭐 중국의 모델들이죠. 거의 다 그죠? 위챗이라든지 뭐 엔트 파이낸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카카오 자체가 정말 금융 지주로서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다가 또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죠. 물론 이제 아직 이제 진행 중이긴 하지만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의 지분을 일부 혹은 전부 카카오 엔터가 인수하려고 협상 중이다. 그리고 순항 중이다. 여기에 뭐 특별히 뭐 끼어든 경쟁 상대가 없다. 뭐 원래는 네이버가 같이 각축을 벌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거의 카카오가 단독으로 얘기를 진행하고 있다. 뭐 이런 등등의 소식들이 막 전해지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호재가 많죠. 그냥 딱 들어도 호재가 많아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팩트와 소식들, 뭐 카더라 등등을 포함해서 다 전해드렸는데 어떠세요? 이 정도면 카카오 주식을 안 사고 배길 수가 없겠죠. 뭐 이 정도 얘기 듣고 카카오 주식 안 사면 되게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자, 우연이든 혹은 전략적이든 간에 근래에 들어서 이런 마치 불꽃놀이를 막 연달아서 터트리듯이 이렇게 호재들이 동시에 빵빵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카카오 주가를 급상승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인 것만은 아주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듯이 팩트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뭐 협상 중이더라라고 하는 소식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굉장히 청신호에 가까운 것들이기 때문에 아주 그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좋은 얘기들이 최근에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이버가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정된 시장에서 좀 돌다리를 두드려가면서 그렇게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카카오는 늘 없는 길을 만들어가면서 사실 기존 산업을 대상으로 신사업의 DNA를 애써 심어왔죠. 뭐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예전에 작년 말쯤이었던 것 같은데 카카오 김범수 회장의 리더십에 대해서 분석을 했던 방송도 있었습니다. 뭐 그때 이제 제가 용비어 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런 어떤 없는 길,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헤쳐가며 만들어갔던 그런 뚝심, 그런 어떤 DNA가 그 결실이 이제 드디어 어느새 하나씩 빵빵 터지는 것 같아서 뭐 개인적으로는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보인 모습과 카카오가 보인 모습은 확실히 좀 다른 면이 많이 있죠. 자, 그러나 또 일부에서는 과열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곤 하죠. 자,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심리, 이건 뭐 당연히 이해됩니다. 앞에서도 보셨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쭉 듣고 카카오 주식 안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요, 지금 보면은 특히 언론에서 자꾸 부추기는 게 뭐 네이버 대 카카오 이런 식으로 자꾸 비교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그런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네이버가 과소평가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특히 커머스 같은 경우는 사실 쿠팡하고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포텐셜이 많은데, 그러니까 여전히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동시에 어떤 게 있습니까? 카카오의 미래가 과대평가된 부분도 있죠, 그죠? 지금 그 앞에서 보셨지만 사실상 이제 그 상장 예비심사 통과된 건 카카오뱅크일 뿐이고 나머지는 그냥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장을 달구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자꾸 네이버 대 특히 카카오 이런 식으로 해서 네이버가 뭐 꺾였다는 등 뭐 카카오가 제쳤다는 등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자 그런 이제 프레임에는 저는 좀 이제 빠지지 마시라. 그리고 그냥 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한 달 전쯤에 5월 10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 카카오 성장의 어떤 한계, 카카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자, 여전히 약한 글로벌 사업 그때 말씀드렸던 거죠. 그죠? 그리고 여전히 투자 효율성, 수익성이 낮은 또 다음과 멜론에 대한 인수. 그 이후에 사실 뭐 딱히 성장을 못 보이고 있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카카오 성장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두통의 원인이 되겠죠. 물론 이번에 이제 상장을 하는 뭐 금융 쪽이라든지 또 모빌리티, 엔터테인먼트가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다음과 멜론의 인수의 실패는 그냥 역사 속으로 이제 묻어버리고 묻고 더블로 가.
뭐 금융과 모빌리티가 막 쳐줄게 뭐 이렇게 이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제 이런 덩어리들이 계속해서 카카오에게는 부담이 될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다음과 멜론 또 글로벌 사업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풀기 시작하면은 저는 카카오는 지금과 또 비교가 안 되게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훨씬 더 큰 회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아쉽다고 계속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게다가 이번에 보인 폭발적인 주가 성장이요. 결국은 다 파헤쳐 보면 자회사 IPO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 부분 자양분으로 해서 그걸 먹고 자라서 그렇게 나타난 결과이다 보니까 자, 과연 IPO 이후에 본격적으로 자본시장의 감독과 그리고 또 다양한 주주들의 이해관계 하에서 아주 치열해지는 경쟁을 뚫고 계속해서 이렇게 업계 1위를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 이것도 또 한번 잘 판단해 봐야 될 겁니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를 갈고 있는 데들이 많죠. 뭐 K뱅크, 토스뱅크 외에도 사실 기존 은행권들도 계속 이제 노리고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 모빌리티는 또 우티와 이제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될 거고, SKT도 전열을 지금 다시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SKT가 한참 정신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좀 정리가 되면 또 카카오 모빌리티도 이제 한판 승부가 벌어질 거고, 카카오페이는 또 네이버페이와 또 치열한 경쟁을 계속해서 벌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성장세보다는 향후의 성장세를 만들기가 사실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의미로 이게 다가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주가가요, 사실은 지금까지의 성장에 따른 앞으로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로 미래에도 이만큼의 성장을 만들 수 있을지, 지금까지 만들었던 트랙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이거는 진짜로 냉정하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자, 벌써부터 제게 이런 질문들이 옵니다. 자, 이제 그럼 네이버 팔고 카카오로 갈아타야 되나요?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하죠. 아니,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네이버도 맘먹고, 뭐, 일본 사업이고, 뭐, 제페토고 간에 또 뭐, 저 라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호재 만약에 또 터트리기 시작하면 갑자기 또 반전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속쓰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 대 카카오 이런 프레임에 너무 갇히셔서 또 이렇게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이제 하시기보다는 두 회사가 카카오든 네이버든 각자의 색깔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회사죠. 그죠? 뭐 저는 어쨌든 되게 뿌듯합니다. 이게 네이버가 성장이 꺾여서 카카오가 위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네이버도 지금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또 뛰어넘고 카카오가 더 성장을 했다는 것 자체도 저는 하여튼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좀 과열된 그런 느낌도 없진 않지만 그래서 어쨌든 두 회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니 나의 성향에 맞는 그런 회사를 고르시면 될 일이죠. 저는 이제 이게 사실 뭐 제가 주식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만 말씀을 간단히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뭐 뭔가 좀 글로벌 스케일, 그다음에 안정 지향 이런 것들을 원하시면 저는 이제 네이버가 아마 색깔이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늘 또 신사업으로 인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좀 고수익을 기대한다. 뭐 안 되면 좀 뭐 폭삭 망하더라도 잘 되면은 뭐 한방 해보자. 뭐 이런 게 좀 있다면 그러면 좀 그런 색깔은 좀 더 카카오랑 잘 맞겠죠. 대략 뭐 이런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 외에는 이게 주식 방송이 아니니까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IT 이슈 위클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 가지 소식입니다. 쿠팡 잡아라. 네, 네이버, CJ 대한통운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배송하는 이 시스템을 확대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작년 9월인가 10월에 네이버와 CJ가 전격적으로 지분 수합을 하고 물류에 대해서 이제 협력을 하겠다. 그때 이제 전부 다 예측을 했죠. 야, 이거 이제 드디어 로켓 배송 잡으러 나가는구나. 그런데 그로부터 거의 8, 9개월 뒤에서야 드디어 이제 이런 소식들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꽤 역시나 이렇게 이 큰 회사 두 군데가 협력하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정도 속도라면은 과연 쿠팡을 이게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자, 내용을 보면 군포와 용인에 네이버 판매자 중심의 풀필먼트 센터를 오픈을 해서 이제 AI 물류 시험을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AI 수요 예측, 물류 로봇, 친환경 패키징, 자, 이런 등등의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스마트 물류 체계를 실험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기존의 곤지암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던
오늘 주문 내일 배송의 서비스 범위와 제품군도 이번에 이제 군포와 용인에 새로 이제 센터를 오픈하면서 확대할 거다라고 하는데요. 뭐 하여튼 앞에서 말씀드렸죠. 뭐 이런 시도 저는 뭐 당연히 좋다고 보고, 그리고 국내에서 특히 대기업 간에 이렇게 협력 체계가 좀 잘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뭐 너무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경쟁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 뭐 날아다니는 쿠팡 밑에 지금 거의 뭐 이제 막 뛰어다니는 네이버 CJ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정도보다는 좀 더 속도를 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어쨌든 쿠팡이 그동안 물류망을 과감하게 투자하고 또 인력을 많이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했다면, 네이버 CJ가 또 AI를 통해서 뭔가 혁신적으로 좀 만들어가면 더 좋겠다 이런 기대감도 또 가져봅니다. 뭐 그거야말로 진짜 그게 이제 로켓 배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기술을 통한 혁신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고요. 검색창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네, 편안한 한 주간 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저도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